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되니까 또 이제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감정들을 좀 순화시키고, 국가 전체를 보는, 또 국민 전체를 보는 또 시각을 좀 넓혀가지고, 어,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했던 이런 국회의원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뭐 희망적이기만 하다는 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놨어도 그게 우리 국민들 생활에 내지는 국가의 안전에 맞지 않는 것이면은 그걸 폐기하고 다시 법률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되어 있나? 엊그저께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오늘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올해부터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간첩수사의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규모가 142명에 불과하고 안보수사단 수장은 대공수사 경험이 없다고 한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으면은 그래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간첩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기로 한 거기에 142명의 인원이 불과하고 안보수사단 수장이 대공수사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임명했을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경무관 승진 예정자 31명 중에도 안보경찰 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간첩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소속 안보수사 인력도 261명 증원해 985명까지 키웠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수사를 지휘할 간부 8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안보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라고 한다. 경찰은 초보인데 간첩들 활동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비밀 메시지를 음악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스테카노 그래피 같은 첨단 수법까지 활용한다. 스테카노 그래피 같은 건 저희들은 잘 모르죠. 최근에 국내 감시망을 피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해당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경찰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의 연속성도 문제다. 간첩 사건 수사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 전 기소된 창원 제주지역 간첩단의 존재를 국정원이 알아차린 것도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인사이동이 잦아 장기간 수사하기 어렵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이 해외에서 간첩 활동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땜질식 처방을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 증거 수집도 어려울 수 있다. 간첩 수사 경험과 해외 방청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쌓은 국정원의 노하우를 없애면 북한만 좋아할 것이다. 우리 김정은이가 믿는 게 있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것들 언젠가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 국정원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래 하던 모습으로 이걸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 말고 어떻게 국가의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또 관련된 기관에서 좀 고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는지, 그때 검수안박이라고 그랬었죠. 도대체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187개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었죠. 이번에 물론 이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부채법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약속한 사람들만 공천하겠다. 그 장기표 선생이 얘기했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중에서 아주 최소한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공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왜 언론에 홍보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이런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이런 것은 많이 홍보가 되고 거기에 또 많이 응해서 새로운 정치인들의 상을 갖다가 정립시켜야 되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왜 방송이나 언론 같은 데서는 좀 이렇게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한동훈 장관이 발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간첩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까 읽어드렸던 햇볕 정책에 대한 본심들에는 김정은 애초에 한상이었다. 이 제하에 있었던 핵공격,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김정은의 얘기, 그런 지시, 이런 걸 잊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압력하고 있는, 압력도 아니지 요즘은, 대놓고 뭐 정치인들까지도. 그래서 대공수사관이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좀 스마트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찰의 또 본연의 취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경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국정원은 국정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하여간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들이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거 좀 구체화시키고 또 필요하면 다른 부분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충분하게 정치에 정말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타 정당에서도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좀 멋있는 정치인들로 좀 탄생해 주세요. 말로만 뭐 정의 외치고 말로만 민주 외치고 말로만 국민의힘 외치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의 힘이 돼줄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나올 수 있도록. 요즘도 그 뭐 TV 같은 거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거 보면은 교묘하게 정말로 말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는 뭐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 하는 것하고는 그 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틀리고, 그리고 그 말에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국민들 뭐 전번에 누가 그랬죠, 뭐 개, 가재, 붕어 그렇게 보는 건가? 전혀 국민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그 고차원적인
언어의 세계는 갖다가 접근하지 못하는 아주 우둔한 사람들로 보는 건가? 여러 가지가 더 이상 다른 것보다는 진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실제로 있는 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물론이고 일단은 면책 특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서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말로 그냥 거의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아닌데 엉뚱한 소리로 그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 그 전부 다 월급 받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나와서 뭐 통닭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먹고 살아야지. 왜 그 국민들의 귀한 세금을 갖다가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하냐 이거지. 그래서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187가지 중에서도 장기표 선생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또 많은 부분을 갖다가 새롭게 정리해서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국민의힘 한동희 비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그 참 오염된 그러한 자극들을 걷어내고 신선하게 탄생시킬 더불어민주당의 신진 기회들, 정의당의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멋있게 정치인으로 탄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